최재형에 대한 요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변인님. 네네.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최재형에 대해 가지고 뭐 TF 팀까지도 좀 꾸리고 네네. 좀 당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좀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하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좀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뭐 이렇게 밀어붙이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일단 이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죠, 그렇죠.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미국 음. 국적이라는 걸 이유로 방북도 하고 어. 뭔가 자유롭게 미국에서 이 소위 말하는 반정부 활동 비슷한 활동도 하고 어. 그러면서 뭐 분리할 때는 나 미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이제 이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네. 그래도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가 걸 수는 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거꾸로 된 겁니다. 그렇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운동을 해서 선거법 위반이 걸린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네. 의유를 해서 뭐라도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여줘야 하니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당신 함정 팠잖아 해도 이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이런 게 있다. 이거 우리가 하고 있다. 뭔가 이렇게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는. 근데 이 최재형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상 이 사람이 그냥 뭐 종북 주사파이다 이런 지금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지금 보시는 분들과 당원들 입장에서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너무 국민의힘 쪽에서도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디올 파우치다 보다 이런 식의 공작을 펼 때 우리도 좀 뭔가 이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리고 맞받아칠 수 있었어야 되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꾸 그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도 같이 나와요. 같이 커지니까 그것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청문회에 나와서 막 어. 떠들 때는 그때 이제 보면은 조배수 의원이라든지 박정훈 의원이라든지 굉장히 세게 이제 나름 공격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저 장동혁 의원이 해서 자기 발언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게 만드는 영상도 많이 이제 그렇죠. 생산을 해냈어 우리가 결론은. 그것 때문에 또 위증죄로 고발당했습니다. 네. 짤이 이제 돌잖아요. 결국 이제 제가 볼 땐 이 시점에서는 국민들께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 진짜 말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됐는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벌을 당한다는 건 보여줘야죠. 그렇죠. 이 처벌의 수위야 뭐 우리가 어떻게 맘대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 수 있는 거를 찾아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가 뭔가 과거에 했다는 걸 찾아냈고 그러면서 또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한 것도 어떤 식으로 찾아서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걸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민경우 여러분 대표 다 아실 텐데 민경우 대표도 지금 이제 계속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사실상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남 공작원이다 이런 지금 주장까지도 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뭔지를 좀 들어보니까 김삼석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윤미향의 남편입니다. 이른바 이제 그 남매 간첩단 사건의 주역이기도 했고 류경 호텔 사건 아실 텐데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류경 호텔에 김삼석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 당신들 여기 왜 있는 거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설득을 했던 그 김삼석이랑 이번에 또 최재형이 또 보니까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도대체 김삼석 같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처벌을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과거에서 이제 처벌을 받았고 이제 뭐 찬양 고무죄라는 것도 있고 막 뭐 밖에 나가서 뭐 장군님 뭐 그 김일성 김정은을 막 장군님이라고 부른대요. 이 사람은 그냥 확신범죄가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의 뭐 노동당의 간부 정도 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의식 수준이. 자기 부인이 이제 국회의원도 했고. 근데 이런 연결고리가 우리가 아직 청산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친일자인데 청산 안 됐다지만 뭐 그것도 뭐 문제가 많을 수 있겠지만 현 시대에 문제가 되는 거를 제대로 못 끊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 구성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국회 구성도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걸 자꾸만 뭐 이석기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의 자양분이 거기에요. 성남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대선 후보 커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정말로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 누구죠? 그
이재명의 이름 까먹었네. 정진상? 네. 정진상도 경기동부 연합이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그렇죠. 이재명은 본인이 똑같은 86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고시공부하느라고 학생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채가 있어요. 아, 그런 부채가 있죠. 그러니까 오바해서라도 그쪽 얘기를 듣고 명예 운동권처럼 행동을 해야 될 유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쳐주겠어요. 정진상 그렇죠. 등등이 김용도 마찬가지고 지역 기반도 성남이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권 재창출한다는 게 우리가 정권을 다시 맡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단초가 최재형, 김삼석, 윤미향 뭐 이제 아니지만 그렇죠. 끝까지 윤미향도 뭐 이제 국회의원 끝났다고 손 놓지 말고 계속 소송할 거 하고 그동안 뭐 일본 가서 했었던 거 다 기억나잖아요. 네. 끝까지 해서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또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네, 특히나 뭐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이념적으로 뭐 이렇게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는 좀 이게 운동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변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애당초 이재명이 성남시장 나왔을 때부터 그 단일화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경기동부연합에 그 도움을 받기도 했었고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고 김미희, 네. 김미희가 없었으면 성남시장 정의당이 아니죠. 통진당이죠. 통진당으로 나왔던 김미희의 도움이 없었으면 당선이 안 됐어요. 그렇지, 단일화 안 됐으면은 그래서 공동 정부라고 말하더라고. 시청에 무슨 정부가 있어. 그래서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에게 성남시 관변단체들 다 맡기고 이런 그쵸, 생태계가 그쵸. 조성이 됐다니까요. 그 김미희하고 처음 손잡았던 2010년을 우린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 그 중요한 얘기를 또 해주시네요. 김미희 누군지 보세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뭐 성남시에 뭐 청소업체 뭐 관련자도 그 들어가고 뭐 중요한 직제만 다 들어가고 그 얘기하신 것처럼 공동정부라 그래가지고 관련된 사람들 다 그 성남시에 또 들어가고 이런 또 맥락이 있었는데 그 저희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같은 사실상 의식 수준이 이 사람도 북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뭐 같이 어울렸던 사람 중에 권오혁이라고 있는데 둘이서 파주의 적군묘라고 하는 거에 가서 방문을 또 했다라고 하는데 이름이 여러분 적군묘입니다. 그렇죠. 왜 적군묘냐? 6.25 전쟁에서 전사했던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유해가 묻혀 있는 곳이 적군묘인데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여기 갈 이유가 없죠. 갈 이유가 없죠. 우리가 네. 인도적 차원에서 거기를 묘지로 조성해서 그냥 그래도 놔두는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 그렇죠. 또 가서 굳이 본인의 이념 수준을 보여줬잖아요. 그것도 아주 극명하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절대로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 재집권을 하고 다시 또 정권을 가져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